월요일 아침 회의실 공기는 잔뜩 얼어 있었습니다. 박상도 부장이 냉수를 담은 종이컵을 집어들어 미선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걸레보다 못한 게 회사에 붙어있냐? 그 말과 함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냉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의 15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집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 티슈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것도 증거 하나 추가지.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광고 대행사 에이펙스 미디어에 입사한 지 석 달째였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감사기관에서 파견된 조사원이었습니다. 박상도 부장의 횡령 및 직장 내 갑질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는 완벽한 이력서와 함께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미선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노트북 서랍 깊숙이 넣고 화면에 펼쳐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광고 집행 내역서였지만 실제로는 박상도 부장이 조작한 비용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미선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금융감독원 인턴을 거쳐 2년 전부터 이런 식의 잠입조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녀가 추적한 사건은 5건, 모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덕에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광고비 2억 원이 실제로는 8천만 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박상도 부장이 만든 유령업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직원 하나가 미선의 자리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누구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아남기에 바빴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감사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바람. 이번 주 안에 마무리 가능.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요일까지 최종 증거 확보 예정. 오후 3시 박상도 부장이 다시 미선을 불렀습니다. 너 이번 주 광고비 정산 보고서 준비했냐?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목요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상도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그땐 물이 아니라 뜨거운 커피 각오해. 미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선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녹음한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파일명은 20XX. 11월 4일 회의실 물컵 투척 mp3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 22개의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면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상도 부장이 단순히 횡령만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뒤에는 회사 대표와 연결된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미선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하루는 반복되는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은 새벽 6시, 업무 전 화장실 청소가 첫 임무였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찬물로 변기를 닦으며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로 68번째.
변기 안쪽 물때를 닦고 세면대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6층 남자 화장실까지 총 3곳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 박상도 부장이 출근했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커피 타와.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1층 카페까지 왕복 10분. 엘리베이터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내리면 숨이 찼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도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광고비 집행 현황 보고해. 미선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총 집행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매체는 포털 배너와 SNS 광고이며 박상도가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야, 그런 건 묻지도 않았어. 내가 궁금한 건 왜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하냐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명의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상도가 비웃었습니다. 수정? 너 같은 애는 수정해도 쓸모없어. 차라리 청소나 더 해.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자료를 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미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출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오전 회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상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수정해도 쓸모없어. 미선는 파일명을 20XX 11.05 회의실 인격 모독 mp3로 저장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 23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박상도 부장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11월 접대비 정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주변을 살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사기로 향하는 척하며 박상도의 책상 곁을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류 표지를 촬영했습니다. 셔터 소리는 무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상도가 다시 미선을 불렀습니다. 너 내 구두 좀 닦아놔. 오늘 저녁에 미팅 있어. 미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구두 닦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박상도가 눈을 흘겼습니다. 왜 못해?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박상도가 책상 밑에서 검은 구두를 꺼내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닦아. 흠집 나면 내가 사. 미선은 구두를 들고 탕비실로 갔습니다. 낡은 구두약과 솔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죽에 약을 바르고 솔로 문질렀습니다. 손에 구두약이 묻었습니다. 탕비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팀 대리 정민호였습니다. 정민호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참지 말아요. 인사팀에 말하면 미선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커피만 타서 나갔습니다. 미선은 구두를 닫았고 박상도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박상도는 구두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쓸만하네. 다음엔 더 잘 닦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상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에 회식 있어. 너도 와. 술 따르는 연습이나 해. 저녁 8시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도 부장을 중심으로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박상도가 미선을 가리켰습니다. 야, 신입. 여기 와서 소주 따라. 미선은 일어나 박상도의 잔을 채웠습니다. 박상도가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너도 한 잔 해. 회사 생활 제대로 배워야지. 미선은 소주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을 비우자 박상도가 다시 따랐습니다. 한 잔 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선는 두 번째 잔도 비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세 번째 잔을 권하려는 순간 정민호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미선 씨는 술 못 마셔요. 그만하시죠. 박상도가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신입교육은 내 방식대로 한다. 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선는 세 번째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잔을 비웠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식 내내 가방 안에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선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한 접대비 서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1월 5일 거래처 5호그룹 이사 접대 450만 원. 하지만 미선과 아는 한 오늘 박상도는 회사 내부 직원들과만 회식을 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는 없었습니다. 허위 영수증이 분명했습니다. 미선는 파일을 저장하고 감사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접대비 허위 청구 정황 포착. 추가 증거 수집 중.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미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이 언젠가 그를 무너뜨릴 칼이 될 거야. 그날 밤 미선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 그때는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의는 누군가 기록하고 증명하고 싸울 때만 왔습니다. 미선는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는 다시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며 그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오늘로 69번째.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굴욕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쌓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충분히 쌓이면 박상도는 더 이상 그녀를 걸레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도 미선은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님. 뒤를 돌아보니 기획팀 윤재혁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과장은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계단 참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윤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 아니 김 조사관이 맞죠?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윤 과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5년간 모은 겁니다. 미선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겁니까? 윤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체를 아셨습니까? 윤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대리님 이력서 너무 완벽했어요. 경력도 없는데 회계 실력이 프로 수준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박 부장 같은 사람한테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윤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5년간의 허위 거래 내역입니다. 박상도 부장이 만든 유령업체들, 차명계좌 송금 기록, 그리고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리베이트 명세표도 있어요. 전부 복사본이지만 원본과 대조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미선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 과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때고요. 더 이상 이 회사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봉투 안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휴게실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허위 광고 집행 내역,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의 송금 증빙, 그리고 리베이트 금액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저녁 6시, 회계팀 이지연 대리가 미선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30대 초반, 입사 3년 차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 대리님, 이거요. 미선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지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불법 회계에 강제로 서명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엑셀 파일이랑 스캔 문서 전부요. 미선은 USB를 집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못 견디겠어요. 매일 밤 악몽 꿔요. 언젠가 감옥 갈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김 대리님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미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지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에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총 50개였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회사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허위 회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광고비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 허위 외주비까지. 미선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메모했습니다. 총 금액은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생겼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몇 명이나 돼? 미선이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내부 제보자가 많아지면 들킬 위험도 커져.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영업팀 신입사원 강민수가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 입사 6개월 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미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강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한테도 박 부장이 이상한 일 시켰어요. 가짜 거래 명세서 만들라고요. 저 이거 증거로 남겨뒀어요. 미선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박상도 부장이 강민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일까지 5업체 거래 명세서 만들어. 금액은 1,500만 원으로. 강민수가 답장한 내용도 보였습니다. 부장님, 그 업체는 실제로 거래 안 한 곳 아닌가요? 박상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묻지 말고 해. 내가 알 필요 없어. 미선은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미선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김 대리님, 진짜 이 회사 바꿀 수 있을까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오후 3시, 미선은 화장실에서 윤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부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뒤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가 직접 지시한 일도 많아요.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대표실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표실 침투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범죄를 입증하려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윤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표실 비밀번호 아십니까? 윤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는 아실 거예요. 매일 아침 대표실 청소하시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청소 담당 김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 이 건물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주머니, 대표실 청소는 언제 하세요? 김정숙 씨가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야. 왜?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내일 좀 일찍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청소 배우고 싶어서요. 김정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6시 반에 1층 로비에서 만나자. 미선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기회야. 대표실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선은 오늘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윤 과장의 서류, 이지연의 USB, 강민수의 카톡 캡처.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대표이사와 박상도를 연결하는 직접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감사팀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 제보자 3명 확보. 총 증거자료 68건. 내일 대표실 조사 예정. 팀장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대표실은 너무 위험해. 신중하게 움직여. 미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선은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윤 과장, 이지현, 강민수. 모두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늘어날수록 들킬 위험도 커졌습니다. 박상도가 눈치채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꿈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미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전의 날이라고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6시, 미선은 회사 로비에서 김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대표실 청소 같이 해도 될까요? 김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라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문 앞에서 김정숙 씨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다른 한쪽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도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숙 씨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이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미선은 빠르게 파일을 꺼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특별 지출 내역 박상도, 부장 성과금, 리베이트 정산서. 모든 서류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한 장씩 찍었습니다. 총 15장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 했어? 미선은 서랍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9시, 미선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대표이사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전사회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경찰은 준비됐어. 회의 시작하면 건물 입구에서 대기할 거야. 신호 주면 바로 들어간다. 미선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 정각 7층 대강당에서 전사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의 직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대표이사 강민철과 임원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박상도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우수부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맨 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윤 과장과 이지현이 앉았습니다. 강민수도 몇 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상도가 실적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분기 광고 집행률 120%를 달성했습니다. 총 매출 32억 원, 순이익 8억 원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상도가 대표이사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 순간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습니다. 박상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입,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미선은 단상 옆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박상도가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당장 내려와. 미선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두가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상도가 냉수를 담은 종이컵을 미선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걸레보다 못한 게 회사에 붙어있냐?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음 장면은 탕비실이었습니다. 미선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회식 자리, 미선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당이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허위 거래 명세서, 유령업체 송금 내역, 차명 계좌 거래 기록. 총 32억 원의 횡령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대표실에서 찍은 서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김미선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감사기관에서 파견된 조사원입니다. 그 말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이사 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윤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지현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강민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 20명이 넘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 이 회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총 68건의 증거를 확보했고 20명의 내부 증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찰이 건물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어오세요. 1분 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6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이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상도 씨, 강민철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상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대표이사 강민철도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미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미선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히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 과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지현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선은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윤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조사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먼저 용기 내주셨잖아요. 이지현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선이 답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정리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호받을 겁니다. 내부 고발자로 인정되니까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정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후 2시, 미선은 감사팀장과 통화했습니다. 팀장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이번 사건은 모범 사례로 남을 거야. 미선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무는 언제쯤 될까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일단 좀 쉬어. 넌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저녁 미선은 회사를 나서며 건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에이펙스 미디어 간판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 모욕적인 말들, 무릎 꿇고 닦았던 구두.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미선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선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폴더 안에는 85개의 증거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명을 에이펙스 미디어 마이너스 완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을 기다리는 폴더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